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사시사철 불철주야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임종혁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래 핵심 산업 및 종목 이벤트를 제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쭉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기준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물가 상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한시키기 위한 어떤 선제적 금리 인상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출구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 정책은 앞으로도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때 가장 수혜를 받게 될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유동성 장세에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확정됐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는 금지가 됩니다. 역대 최장기간 연장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공매도 금지의 최대 수혜 업종이 어느 분야일까요? 자, 미래에 대한 꿈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 상승 촉매제가 형성되는 바이오 헬스케어 진영이 공매도 연장의 최대 수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는요, 유럽 임상종양학회가 이제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유럽 임상종양학회니까 당연히 유럽에서 진행이 돼야겠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는 못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9월 19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게 매년 하반기마다 이제 유럽에서 개최되는 어떤 이벤트고요. 항암제 관련 이벤트 중에서 유럽 쪽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이벤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그 유럽 임상종양학회에 이제 참여해서 이런저런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를 뽐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9월 임상종양학회, 유럽 임상종양학회 이벤트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 유럽 임상종양학회 최고 스타 종목은 HLB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 팩트 상으로 지금 참여해서 파이프라인 결과를 도출시키겠다라고 이제 이미 지금 뉴스상으로 이제 공개된 기업은 매드팩토, 이스웨집스, 유한양행, 그리고 HLB 정도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으면요, 거기에 상황에 맞춰갖고 또 제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최대 수혜 분야가 바로 증권입니다. 땡큐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야는 증권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금융업종 하면은 크게 은행주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주가 있고 생명보험주가 있고 증권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분기 실적 컨디션이 제일 양호한 어떤 금융업종은 바로 증권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유동성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트렌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유례 없이 지금 현재 증가한 상태고요. 작년보다 거래 대금이 의미 있게 급증할 때 증권사들의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이제 의미 있게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증권사들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 올해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 같아요. 근데 증권주라고 모두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중소형 증권주가 됐건 중대형 증권주가 됐건 현재 실적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3분기 중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대표적인 금융업종은 증권업종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의 무풍지대 분야가 바로 5G입니다. 자, 5G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명분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정부는 어떤 이런저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분야 중에서 가장 미래를 위한 어떤 명분이 있는 분야가 바로 5G이기 때문에 5G 관련된 기업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지금 급속하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 안에 이제 5G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키워드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린 뉴딜이건 뭐 디지털 뉴딜이건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인프라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을 뭔가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바로 5G 인프라이기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의 어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약간 좀 5G 투자가 지금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상반기 때 부진했던 5G 투자가 하반기 중으로 이제 본격화될 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G 업종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내년 실적은 휘황찬란한데 현재 주가는 초라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내년 실적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점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랑 중국이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경 분쟁 이슈로 인해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다. 특히 그 인도 내의 반중 감정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고조가 되고 있고, 인도도 뭐 세계 2위의 그 모바일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인도도 5G 인프라 투자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가 중국의 화웨이를 이제 취급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중국 통신장비 기업이랑 결별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같은 통신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어떤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캠페인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가 바로 미국의 적극적인 캠페인이니까, 미국에 밉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국가들이 물론 또 뭐 본인들의 어떤 특유의 이유로 또 화웨이 장비를 기타 등등의 이유로 좀 약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화웨이랑 지금 진검승부를 5G 장비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5G 장비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저런 기업 중에서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급등의 방아쇠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기업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요, 중장기적으로 탁월한 수익성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증설 모멘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상반기 유럽에서 전기차가 41만 대가 팔렸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고요. 그리고 독일 그 전기차 기업향 대한민국 2차 전지 핵심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배터리 공장 설립 및 증설 투자는 지속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증설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될 기업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전 세계 올해 상반기 글로벌 중대형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 1위 사업자가 바로 LG화학이고요. 2위가 중국의 CATL, 3위가 일본의 파나소닉, 4위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6위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 속에서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3사,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증설을 추진할 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갖고 저점에서 좀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타버린 중국의 CATL. 자, 최근 잇따른 어떤 화재 사고, 그러니까 CATL의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망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화재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CATL의 어떤 배터리 결함 때문에 발생된 화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TL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빅 프로젝트의 어떤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이제 CATL의 글로벌 배터리 라인업 확대는 상당히 좀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타버린 중국 CATL 배터리 이슈 속에서 수혜를 보는 게 바로 한국 배터리 3사니까 한국 배터리 3사 그리고 한국 배터리 3사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소재 및 장비 기업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반도체 청신호. 예, 청신호의 어떤 청신호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D램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고정거래 가격도 시차를 두고 빠졌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암울한 어떤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D램 현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토닝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램 현물 가격의 바닥권 탈출은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바닥권 탈출을 할 때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고 핵심 수출 품목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양강이 바로 이제 양대 산맥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는 D램 비중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 D램 현물가 추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SK 하이닉스니까요. D램 현물가의 어떤 방향성과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하면서 접근하면은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D램 현물가가 뭐 9월까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투심도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내년 스마트폰 판매 급감. 자, 화웨이가 내년에 스마트폰을 잘 못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잡고 지금 세계 판매량 1위, 점유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통신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까지 이제 겨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핵심 부품을 화웨이가 이제 조달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이제 급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정도 되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거고 이제 세계 스마트 시장 1위 사업자로서의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내년도에는 다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자리를 삼성전자가 다시 되찾는 거.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과 사업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 중에서 내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들을 저점에서 분할매수하면 중기 장기적으로 탁월한 수익 성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 폰 분야는 삼성의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뭐 하반기부터 이제 하반기가 된 9월 이후로 이제 폴더블 폰 신제품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삼성전자, 모토로라, 뭐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폴더블 폰 시장 내에서 이제 뭐 경쟁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 기술적인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 상태이기 때문에 선두주자 대마불사 명불허전은 바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성장 스토리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 신규 폴더블 폰인데요. 이게 9월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Z 폴드 2에는 고가의 부품이 이제 다량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품 업체들의 평균 그 판매 단가가 조금 이제 기존 스마트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에 이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스마트폰의 이제 그 스마트폰의 어떤 트렌드의 무게 중심이 아마 폴더블 폰으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앞으로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폰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면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삼성전자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좀 차트를 쭉 봤더니 가격 매력 있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선 이어폰 시장 지갑 변동. 야, 애플이 무선 이어폰 시장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애플이 무선 이어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애플의 가뜩이나 무선 인터넷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애플의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LG전자는 LG전자대로 무선 이어폰 시장을 좀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지난 6월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그 애플의 무선 이어폰 시장의 그 철옹성을 약간은 좀 이게 부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 웨어러블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웨어러블 시장 카테고리 안에서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은 아직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그 소형 배터리 그리고 소형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소재 부품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아마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셔서 그런 종목 중에서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할 경우 성과가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신제품이 이제 10월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의 신규 모델이 10월 달에 출시가 된다는 건데 지금 많은 전문가 집단이 이번에 나올 그 신제품은 애플 아이폰 역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첫 번째 5G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G에서 5G로 이동하는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4개 모델, 애플 아이폰의 신규 4개 모델에는 모두 OLED가 탑재되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종목들 입장에서는 좀 하반기 때 실적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 신제품 출시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면요. 좋은 수익 성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아이폰 신제품에는요. 이어폰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어폰을 원래 주잖아요. 유선 이어폰을 원래 주는데 이어폰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뉴스 보도가 지금 현재 나온 것 같습니다. 5G 지원으로 인해 갖고 아이폰 신규 모델의 제조 원가가 이제 상승을 해 갖고 유선 이어폰을 빼고 이제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선 이어폰을 빼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선 이어폰 에어팟 판매량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어팟 프로 관련된 종목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 그리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중에서 한 4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필터링해서 그런 기업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방 산업의 성장판이 살아 있어야 낙수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해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선 이어폰 시장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의 이제 핵심 차별화 요소는 바로 이제 카메라가 될 겁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멀티 카메라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카메라가 탑재되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고가 폰에서 중가 폰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저런 부품 뭐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 이미지 센서 만드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테스트 하우스도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멀티 카메라 시장 성장의 수혜주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티 카메라 시장 성장의 수혜주인데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혜를 보고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데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모을 때 매수하면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는 모처럼 햇빛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황보다는 적어도 하반기는 반도체 업황보다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형 TV 판매량은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이 판매량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의미 있게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상 디스플레이 업황이 반도체 업황보다 좀 우월한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짤 때는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에 이제 지긋지긋한 적자 행진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작년 1분기부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탈 LCD 그 전략 속에서 이제 1분기부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올해 3분기 때 잘하면 흑자 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광저우 대형 OLED 공장의 가동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 OLED 사업 부문도 이제 애플 신제품에 이제 이 애플 신제품 일부 모델에 이제 중소형 OLED를 납품하기 때문에 중소형 OLED 사업 부분도 전반적인 어떤 실적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LCD 가격이 지금 최근에 터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사업 부분의 호조와 LCD 가격 상승과 이제 맞물렸어요. 그래갖고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그 패널 아래 들어가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패키징 테스트 업무를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이제 발굴해서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면은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택트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쇼핑, 여가 활동의 온라인화에 대한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 데이터 사용량은 지금 의미 있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시장은 성장할 거고, 그리고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어떤 판매량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챙겨 보셔야 돼요. 뭐 교육, 쇼핑, 여가 활동의 온라인화, 뭐 관련된 기업들 몇 개의 리스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통신 데이터 사용량 증가, 이렇게 되면 수혜보는 기업들 딱딱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키워드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 가파르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키워드 안에 포함이 된 기업들을 잘 챙겨 보면서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두 바퀴로 가는 세상이 지금 도래된 상황입니다.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형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중교통을 좀 약간 좀 이제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판매량이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의미 있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관련주, 자전거 관련주가 생각보다 실적이 작년 대비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좋은 위치에 있으며, 기법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특수로 인해 갖고 식품업계가 지금 웃고 있어요. 예. 코로나19가 곧 식품업계에는 긍정적인 어떤 이슈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식품업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 식품업계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 집콕 쪽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특수가 앞으로 한동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한민국 식음료 대표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 컨셉이 상당히 좋았는데, 적어도 3분기까지는 이제 호실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는 물론 올해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도의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어갖고,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진행을 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음식료 기업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시세끼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집밥하기도 지쳤다 트렌드가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재택근무 확산, 직업적 증가로 라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에 강한 식품이란 인식이 더욱더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관련된 종목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라면 매출액 역대급으로 나왔고요. 하반기도 라면 매출액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집합하기도 지쳤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라면 수요는 더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통주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주, 대부분 오프라인 베이스의 유통주들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암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점포가 이제 전반적으로 축소됐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유통주는 내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주의 이 안 좋은 업황 속에서 이번 고비 잘 넘기면은 내년에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 방역 제품 판매량이 지금 의미 있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방역 제품들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방역 제품과 관련된 어떤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테마성으로 막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손세정제 판매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구강 청결제 같은 위생용품 매출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 트렌드도 이제 추석 선물 지형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추석 선물로서 많이 이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위생용품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하반기 실적 컨디션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보는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에서 미래 주가 상승 매자가 현재 주가에 반영 안 된 기업을 공략하면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역에 필요한 의료용 물품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저 라테스 장갑 수요 급증하고 있죠. 이 라테스 장갑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좀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 투명 안면 보호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스 장갑 소재를 만드는 금호석유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투명 안면 그 보호대 소재를 만드는 SK 케미칼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민감주 진영에서는요, 석유화학주가 의외로 지금 업황이 좀 다른 경기민감주에 비해서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시장이 갑자기 막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위생용품이나 뭐 음식 포장지 관련된 어떤 소재가 지금 많이 지금 출하가 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상반기에 폴리에틸렌 수요가 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는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는데 폴리에틸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같은 거를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다른 경기민감주에 비해서 먼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석유화학주들도. 그래갖고 당분간은 이제 공급 증가량보다는 수요 증가분이 더 좀 월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석유화학 업황이 빠르게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11일에는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 중 하나가 바로 카카오 게임즈고, 카카오 계열사 중 첫 번째 상장 기업이 될 거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아티스트가 바로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입성을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몸값은 최소 4조 이상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보다 훨씬 큰 IPO 최대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8월 7일 날 상장 예심 통과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고, 연내 상장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 상장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종목들을 모아서 관심 종목에 이제 편입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법적으로 이 위치는 정말 좋은 위치다 싶을 때 저점 분할 매수하면요, 결과론적으로 빅히트 엔터 상장 이슈로 단기 슈팅 나올 때 그때 이제 치고 나오면은 뭐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산업 및 종목 관련된 미래 핵심 이벤트를 전반적으로 이제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임종혁이었습니다.
자, 임종혁 대표와 함께하면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임종혁 대표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스타 종목 발굴 역량을 제가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업의 히스토리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기업의 히스토리를 분석하다 보면은요,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가 이제 도출이 되는 종목을 찾게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급등의 방아쇠가 있어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좋은 종목을 좀 바닥권에서 좀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상당히 겸손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발굴해서 그 종목들에 대한 다방면의 시나리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의 시나리오 예측을 통해서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취미가 앞으로 오를 종목을 연구하는 게 저의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른 종목 더 가느냐 많으냐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직은 오른 게 없지만 지금까지는 상승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모으고만 있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를 펼치기 전에 진짜 찐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박주라는 거는요, 스토리가 좋아야 대박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좋은 종목을 이제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신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스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노하우, 통찰력 등을 갖고 있는 임종혁 전문가랑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좀 턴어라운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특히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추천 후 상승률 값이 높은 기업들을 좀 제가 이제 모아봤습니다. 제가 8월에 추천해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 종목이 된 종목은 진원세면과. 그러니까 제가 추천했던 가격 대비, 문자 기준으로 추천했던 가격 대비 300% 이상 올랐어요. 300% 이상 올랐다고 회원들이 뭐 300%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3분의 1씩 분할 매도를 제가 2번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씩 매도를 2번 넣어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300%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분할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수익이 발생됐고, 그리고 자녀 수량의 어떤 수익도 높은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전문가의 추천주가 미래에 얼마나 많이 오를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도라는 거는요, 솔직히 개인 주관에 의해서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추천한 종목이 많이 상승해야 회원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코 같은 종목, 안토로젠, 뭐 에이벨바이오, 한미사이오스 등등등, 뭐 솔리드, 한독, 삼천당제약까지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추천하고 나서 상승률이 90% 이상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코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기준으로 상승률 값이 120%대였고, 안토로젠은 추천가 기준으로 상승률 값이 160%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150% 전후, 삼천단제약은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상승을 했고, 솔리드는 160%까지 상승했어요. 추천가 기준으로. 한독은 90%. 그러니까 물론 상승률이 회원들의 수익률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천한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3분의 1씩 분할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그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는요, 좋은 위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문가 가이드라인대로 매도를 해갖고 적정 수익을 추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몰라 하고 그냥 나 내 마음대로 할 거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도는 결국에는 본인의 성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무조건 많이 오를 종목만 추천하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은 알아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매도 문자 넣어드려요.
근데 그 매도 문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한국경영TV 와우넷 파트너들은요,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는 비중 확대 문자를 넣어드리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을 축소하세요라고 하면 비중을 축소하라는 문자가 나가고, 왜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 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5월에서 8월 사이에 추천한 종목 중에서 상승률 값이 비교적 높았던 기업들을 제가 이제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저는 종목을 막 이렇게 뿌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월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률과 수익률은 틀립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률 가지고 회원 수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나서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다. 전량 매도 문자 보낸 건 한 종목도 없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3분의 1씩 쪼개라고 매도 문자 보냈지, 전량 매도 문자 보낸 종목은 여기서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추천했던 가격 대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추천을 안 하겠죠. 저는 올라간 종목은 추천을 안 합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케이스를 볼게요. 진원생명과학 보시면 이게 문자 내역 보시죠. 자, 제가 8월 5일 10시 44분경에 9,270원 전후에서 매수하라고 문자 넣어드렸고, 그리고 그날 8월 5일 그날 12시 30분에 진원생명과학 상세 분석 자료를 와우밴드에 올렸다고 또 문자를 넣어드렸죠. 그리고 8월 20일 날 2시 25분경에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 안착에 성공했다. 상한가 안착 성공 시 비중 축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렸어요. 매도하지 말라고. 상한가에 왜 매도하냐, 더 갈 수 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리딩했고,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제가 추천한 날이 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나서 7거래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고 어마무시한 급등을 하면서 8월 27일 고점이 37,500원. 급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3분의 1 분할 매도 문자를 2번 보냈어요. 2번 보냈는데, 잔여 수량은 만약에 제가 하라는 대로 3분의 1씩 매도 2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보유하고 있어요. 그 3분의 1의 최대 상승률 값이 지금 몇 프로예요? 거의 뭐 3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9,270원에 추천한 종목이 37,500원까지 갔으니까 급등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씩 매도를 하고 잔여 수량은 최대 300%대까지 이제 수익이 찍힌 바가 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주식은 최고점에서 못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무릎 근처인지만 찾아내면 되고, 그리고 뭐 허리, 어깨, 머리까지 가는 단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이 수익을 거두겠다, 나는 절대적으로 200%, 300% 수익을 내겠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의 스타일은 무릎 근처 및 무릎 이하에 있는 종목 중에서 스토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한 후 그 종목의 허리, 어깨, 머리 근처로 갈 때 비중 축소 문자를 넣어드리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정확히 몇 %의 수익이 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오를 종목들을 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회원들이 좀 추구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그런 의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제가 이제 바닥에서 추천해 드렸을 때 제가 만들어드린 분석 자료예요. 제가 만들어진 분석 자료. 진원생명과학은 뭐 증권사 리포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현재 뉴스와 과거 뉴스를 이제 통해 갖고 진원생명과학의 어떤 백신 관련된 모멘텀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을 제가 딱딱 정리해 드렸어요. 페이지 많죠. 제가 제가 만든 자료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이 자료를 와우밴드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오후장 제가 운영하는 유료 라이브 방송에서 끝장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 시간을 7거래일 동안 줬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이 스토리 점검해 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 저점에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제가 리딩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꾸준하게 이제 발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요, 미래 스토리가 좋은 종목만 추천을 해요. 미래 스토리가 안 좋으면요, 주가가 오르더라도 너무 조금 올라요. 저는 의미 있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공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스토리가 좋은 종목만 추천한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유망주를 저점에서 발굴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차고 넘치는 우량 스몰캡 기업들을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미래 테마 이벤트를 예측하고 그 미래 테마 이벤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저점에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굴이 되면은 그런 종목들을 문자로 추천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순환매 타이밍도 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리딩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올라간 종목이 더 가니까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지금은 비록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지금은 비록 상승 에너지를 모으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 및 과열 상승 파동이 전개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과열 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상승 및 과열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중장기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스토리가 좋은 종목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문자로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죠. 문자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는데, 문자로 추천한 종목들에 대한 끝장 분석 자료를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추천 나간 종목에 대한 끝장 분석 자료가 이제 제공되는 시점은 바로 문자 추천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끝장 분석 자료에는 그 추천주에 대한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급등의 방아쇠와 관련된 미래 스토리가 총 정리가 돼 있어요. 총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어떤 증권사 리포트, 그 어떤 무슨 뭐 이런저런 어떤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더욱더 뭐 세련되고 정리가 잘 되고 또 정보가 잘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요, 와우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저위험, 위험은 통제가 되고 고수익, 기대되는 수익이 높은 그런 실전 포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저는 문자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요, 매도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스토리가 좋은데 막 에너지만 계속 모으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게끔 제가 리딩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중 확대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추천한 종목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때 3분의 1씩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알려드린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요, 비중 확대와 비중 축소의 마법이에요. 비중 확대할 때는 비중 확대하고, 비중 축소할 때는 비중 축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스토리가 좋은 종목을 무릎 근처 및 이하에서 비중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허리, 어깨, 머리로 가는 그 상승 파동이 전개될 때 3분의 1씩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축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요, 제 기법은 좀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되는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시총이 작은데 막 급등나기 심한 종목 막 사라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리딩 스타일이 아니라, 유동성 풍부한 종목을 살 수 있게끔 제가 문자로 이제 알려드리는데, 문자를 통해서 제 기법이 편안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제 어떤 매매 기법이.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편안한 저점 매수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문자를 통해서 편안한 효율적인 고점 매도 전략도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추천주 분석, 리뷰, 복귀, AS 이런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추천주 분석해드리고 AS 해드려야죠. 그런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 분석, 리뷰, 복귀 동영상을 매일매일 제가 녹화를 떠서 와우밴드에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 방송은요, 제가 8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전 방송이 10시 10분에 끝내려고 제 노력을 하는데 10시 10분 조금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오후 방송은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 40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3시 40분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유료 방송의 어떤 시간대별 운영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오전 방송은요, 8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추천주 매수 문자는 10시 20분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추천주 매수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천주 분석 자료는 10시 40분에서 1시 사이에 이제 등록이 되고 있으며, 오후 방송은 2시 30분에서 3시 40분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 방송은 약간 상향 평준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중수 이상급 분들, 뭐 전업 투자자 및 기법 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실력 레벨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제가 증권사 리포트 종목을 차트 분석을 해드려요. 개장 전에 나온 증권사 호평
종목 차트 분석하면서 전략적 트레이딩 아이디어 제시해드리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어떤 트렌드 포착을 통해서 급등주 트렌드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9시 10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시총순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자 추천주 차트 흐름 점검해드리고 그리고 전략적 우량주 트레이딩 아이디어도 제시해드립니다. 자, 오후 방송은요, 하향 평준화 콘텐츠입니다. 오후 방송은 직장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콘텐츠고, 오후 방송은 녹화를 떠요. 자, 오후 방송은 당일 문자 추천주에 대한 입체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날 문자로 추천이 나간 종목에 대한 끝장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자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AS, 복귀 등을 해드리고 있고 촌철살인 시장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방송은 녹화를 떠서 와우밴드 등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후 방송만 열심히 들어도 실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오후 방송은 추천주 얘기만 해요. 오늘 추천한 종목 끝장 분석,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 AS 리뷰 복귀를 하기 때문에 뭐 내용이 좀 겹치죠. 매일매일 뭐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후 방송은 반복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이 듣기에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전 방송, 오후 방송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 방송은 상향 평준화 컨텐츠가 이제 제공되고 있고 오후 방송은 추천주 중심의 하향 평준화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오후 방송만 들어도 충분히 멋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실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주가 상승 촉매자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주가 급등의 방아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시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전 포트를 구축하면서 대박주 스토리 매매의 종결자 끝판왕이 되고자 사시사철 불철주야 노력 중인 저 임종혁 전문가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임종혁이었습니다.